안녕하세요. 크리스탈 피트니스 대표 신인철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운동을 못하는 이유. 왜 못하는지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초보자가 접해도 굉장히 좋을 만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을 거고, 생각보다, 내용이,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겠지만 좀 간절하신 분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을 하신다는 분이나,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좀 트레이너분들이 봐줘도 굉장히 좋을 만한 영상이에요. 왜냐면 현역에서 트레이너분들이 수업을, 그러니까 본인 운동은 좀 어느 정도 하는데 지도를 하면서 본인들이 왜 운동을 잘했는지, 잘하고 있는지, 지금 왜 본인들이 몸이 좋아졌는지 이유를 잘 모르시고 수업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대부분 운동을 잘한다 못한다는 판단 기준을 보면 이제 일반 분들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몸에 대한, 동작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니까 운동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웨이트 운동이 좀 어려워서 동작을 좀 따라하는데 동작에 대한 머릿속에 이해도가 좀 떨어지니까 운동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구현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운동을 못하는 이유는요, 서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좀 예제를 좀 드리면,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 이제 회원분들이 대다수가 그랬지만, 유독 PT를 여러 번 받았던 분들이나 좀 오랫동안 PT를 받았던 분들도 저를 만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쇼크를 먹고,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10년 정도 PT를 받으셨던 분도 있고, 저까지 해서 7명의 트레이너분을 거쳐 오신 분도 있고, 지금 4명, 5명 이렇게 여러 선생님을 거쳐서 왔는데 못하는 그 부위의 동작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한두 부위는 다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운동을 잘 못한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기억이라는 건요, 공부도 그렇지만 운동도 그렇지만 원리를 알면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암기하듯이 동작을 그냥 익혀서 하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초보자라면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동작을요, 이제 아까 서론에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작을 빨리 익혀서 따라해서 무게 빨리 올려서 어떤 볼륨감이나 빈도를 높여갖고 분할 방식을 해서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요, 그건 머릿속의 기억이에요. 여러분들이 운동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머리로 빨리 아무리 익혀도 이 몸이 익히지 않으면요, 운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도 그렇잖아요. 건너뛰기가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알아야 그 다음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 지식을 완벽하게 익혀내야, 이해를 해야 다음 지식을 또 습득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은 조금 어떻게 보면 느려요. 내가 생각하는 머리의 기억 방식이랑, 대신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내가 조정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머리하고 우리의 몸은 반사체가 약간 틀리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고, 내 몸인데 이 내 몸의 머릿속에 이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다. 되게 웃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 숙지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좀 성급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이 운동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동작을 익혀서 어떤 저항감, 무게값을 올려서 어떤 빈도를 채우는 그런 이론적인 면으로 머리를 익혀놓고 몸한테 그런 이론적인 거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뛰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본이 돼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핵심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주된 내용이고, 일단은 운동을 하실 때 내가 이 감각체계, 흔히 말하는, 전 시간에 말했지만 MMC가 되셔야 돼요. 이 MMC는 전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건너뛸게요. 이제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감각이 안 된 상태에서 운동을 막 종목별로 막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종목이라도 이제 같은 부위라도 이 같은 종목이라도 포인트가 약간씩 틀리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에 대한 이해도도 전혀 못 느끼고 종목만 늘려 나가시는 거예요. 한 부위의 감각도 못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종목만 늘려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우리 몸은요 가장 그 근처에서 그 동작을 행할 때 가장 강한 애를 갖다 끌어다 써요. 몸이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대부분 이 밸런스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운동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000 상태가 아니라 어떤 부위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좀 기능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부위도 있고 나는 운동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생활에 좀 많이 쓰이는 근육은 좀 많이 발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편마가 되어 있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 전 시간에도 이제 메타인지라는 걸로 이제 이 밸런스 쪽을 좀 이제 메타인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밸런스 쪽을 보셔야 될 텐데 저 설명이 길어서 그건 빼먹을게요. 하여튼 메타인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막 운동을 막 진행하시다 보니까 이제 감각도 떨어지고 그런 어떤 이론적인 거에 앞서서 막 이 방법이 좋대 그럼 막 그 방법 막 갖다 쓰고 막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대 하니까 막 횟수 많이 채우시고 사실은 제대로 운동하면요 시간이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을 채우기가 힘들어요. 집중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칠 수 있는 고강도의 훈련을 하면 여기서 무거운 무게로 해서 고강도가 아니라 본인 몸이 지칠 수 있는 강도가 고강도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으신 분은 무거운 무게를 안 와도 충분히 고강도 훈련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떤 집중력이나 그런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게를 올려서 지치게 만들려는 방식을 고수를 하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가 원하는 타겟층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제가 전 시간에 어떤 분할 운동 얘기를 했지만 되게 웃겨서 그래요. 어떤 무분할로 계속 운동하는 방식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기능적으로 여기에 그 움직임을 가하면 이쪽 근육을 쓸 것 같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감각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요 얘 개입근이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후천적 약점을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막 무게 올리고 빈도수 채우고 근데 거기에 타겟팅이 흔히 말해서 감각이 좀 무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운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진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게가 가볍든 무겁든 동작이 정확하고 그 감각이 뛰어나다면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운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나가다 보니까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돌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감각을 만드는 데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감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감각을 어떻게 하면 만드느냐가 가장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감각을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원하는 동작을 천천히 진행을 하시면요. 천천히 감각이 생겨요. 우리 몸에 흔히 말해서 기억을 심어주고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해를 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억을 하고 몸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동작을 취할 때 어떤 근육을 갖다 쓰는지 아닙니다. 이 동작을 취할 때 나는 이 각도로 했는데 여기 부위인 줄 알았는데 천천히 하다 보면 거기 부위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고 본인이 그 동작으로 하는데 계속 똑같은 동작으로 천천히 하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다면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어딘가로 이 변질이 된 거를 각도를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이런 피팅 부분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다룰 내용은 아니고 이거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이라 한두 시간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법, 컴파운드든 슈퍼세트든 디센딩이든 어센딩이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기법들이 있어요. 그걸 그때 쓰셔도 늦지는 않은데 단계별로 밟아 가셔야 되는데 막 건너뛰기를 하는 거예요. 감각도 없는 상태에서 동작을 막 따라하고 횟수를 늘리고 분할법을 진행하니까 한두 부위는 진행이 돼서 독단적으로 강한 부위가 생겨납니다. 여기가 나중에 더 심각해진 문제가 돼요. 그렇게 4, 5년 운동하신 분들이 어떤 특정 부위는 굉장히 좋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위를 결국 약점을 보완을 못 하거든요. 제가 PT샵을 하면요. 이런 분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특정 부위는 좀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잘 못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엄청 오랜 세월 동안 변질시켜놔가지고 그거 세팅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쟤는 이제 그거를 오랜 세월 동안 하니까 딱 골격이 좀 어떤 틀어져 있거나 이런
제 안목으로 보면 바로 잡아서 피팅을 해서 돌리는데도 물론 시간 소요가 되지만 그분이 왜 이렇게 운동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앞서 뭐 어떤 사례를 얘기했지만 왜 이런 식으로 운동이 안 되는지 어떤 감각에 좀 의존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은 어떤 무게 방식이라든가 횟수 방식 혹은 어떤 빈도수만 막 몰쳐서 이미 그 너무 한쪽에 쏠리다 보니까 그 약점 부위를 나중에 보완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들이 그 운동을 잘하는 특정 부위가 생기면요, 못하는 특정 부위 똑같이 생기거든요. 이게 편마 현상이 양극화가 되는데 이 잘하는 부위가 높은 잘하는 부위가 있을수록 못하는 잘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얘랑 나눠 먹어야 될 거를 얘가 다 가져간 거예요. 이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운동을 못한다면 나중에 이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감각에 의존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하는 건데 어떤 동작에 대한 이유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고 굉장히 급하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초보자, 이 두 개는 초보자 유형에 많이 있고 이제 중상급자로 가면 약점 부위가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이제 메타인지가 좀 돼가면서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조금씩 구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첫걸음이 되게 중요한데 본인이 다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침착하게 동작에 대한 숙지도 잘 하시고 감각에 대한 의존도도 좀 높여서 동작과 감각의 의존도를 정확하게 잘 숙지해 나가고 그 다음 이제 상급자로 가면 정확성이나 고립도나 어떤 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수축과 이완할 때 그런 네거티브 동작이나 어떤 시선을 변환해서 그런 본인의 포인트를 전환하는 방법 이런 어려운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기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지금 본인들이 지금 걸음마 단계인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생답게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본인 수준에 맞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클럽이라고 해서 가면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막 창피하니까 막 무게 막 빨리 올려서 좀 과시욕은 아니지만 좀 창피하니까 자기가 무게 빨리 나 그래도 뭐 운동 나 맨몸 운동 좀 했던 사람인데 이런 생각에 의해서 저도 그랬지만 그게 훨씬 오래 걸려요. 제대로 된 FM 방식으로 지금처럼 차근차근히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갑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식으로 운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걸 나중에 알고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아, 그때 제대로 남의 시선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어떤 동작의 정확성이나 그다음 내가 그런 감각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의 운동을 했으면 지금도 훨씬 더 괜찮고 좀 좋은 몸을 가졌을 텐데 이런 억울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도 이제 막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시는 분 보시면 흥분한 나머지 어떤 그런 비슷한 시간대에 그런 라이벌이라고 그러죠. 라이벌 의식을 갖고 막 무게 막 올리고 막 흔히 말하는 볼륨값에 막 의존해서 막 운동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떤 이성분이 앞에서 보는 바람에 2kg 들고 뭐 레터럴 레이즈 해야 되는데 창피하니까 갑자기 막 4kg 올려서 여자가 드는 무게인데 내가 창피해. 이러다 보니까 그 본인이 좀 제대로 이제 하나씩 단계를 익혀 나가야 되는 걸 갑자기 초등학생이 중학생 과정을 밟고 고등학생 과정을 밟고 대학생 과정을 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시간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는 그냥 내가 초보자라면 초보자답게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게 좋고 이걸 지금까지 몰랐다면 앞으로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감각을 천천히 움직여서 만드는 연습을 하시고 그게 충분히 됐다면 그때부터 무게를 올리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뭐 무게를 올라가는 이제 다음 시간 되면 뭐 어떤 피라미드 방식이나 어떻게 무게를 빨리 올릴 수 있는지 어떤 그런 방식의 운동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 자체가 초보자분들이 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뭐 엄청 많죠. 못하는 이유가 뭐 말도 못하게 많은데 하나만 그냥 본인이 초보자니까 그냥 창피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동작에 대한 정확한 숙지 가동 범위든 동작의 이해도든 정확하게 숙지해 나가시고 가동 범위를 짧게 하셔도 감각에 만약 의존한다면 짧게 하셔도 무관하시니까 그냥 천천히 감각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차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요 방식이 다 이루어져서 운동에 대한 어떤 동작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같이 빨리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지금 되게 많은 거를 이 종목 해보고 저 종목 해보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한 종목만 가지고
본인의 그 감각을 늘려나가기도 지금 되게 급급해요. 바쁘기 때문에 여러 종목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초보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운동을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종목을 놓고 뭐 이거 종목 한두 개니까 이거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15세트 정도만 하면 운동 효과는 나오거든요.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15세트에서 20세트 정도 하면 그 부위의 운동 효과는 나오니까 세트 수로만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천천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늦은 시간인데 지금 휴일이거든요. 내일 휴일인데 이렇게 영상 찍어서 열심히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